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본 뒤 사전 학습을 클릭하세요. 학습하기 전 다음의 내용을 읽으며 학습의 준비도를 높여보세요. 이번 학습하기 전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검색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금산분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금산분리가 뭘까? 자, 이제 금산분리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분리는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금자, 즉 금이 나타내는 것은 금융자본을 의미합니다. 산자, 산은 산업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라는 용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최대주주, 즉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산업자본에 의한 일반 회사와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 못하도록 벽을 치는 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딱 벽을 딱 친다는 거거든요. 양쪽이 분리가 되도록. 벽을 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맡기죠. 그러면 그렇게 맡긴 돈을 자기 사업에다가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막아서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을 받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금산분리를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런 질문도 제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결합하게 되면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거꾸로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전혀 소유할 수 없는가? 금산분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아예 못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와 같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은행하고 비은행을 서로 나누어서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2008년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거기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보면 은행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비은행 금융회사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못 갖도록 금지하는 이제 은산분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죠. 은산분리라는 거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립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불허하는, 허가를 안 내주는 간접 규제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